다양한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네, 최신 자격증 관련 뉴스에서부터 전문가의 요모조모, 자격증 소개와 분석까지 낱낱이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네. 자,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다양한 자격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잡아라 자격증 뉴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잡아라 자격증 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자격증 소식과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 얘기 나누고 있죠. 자, 오늘 새롭게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험신문 고시위크의 이선용 기자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시위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이 오늘 참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이 프로그램 하면서 눈여겨본 자격증 참 많았거든요. 오늘 알려주실 내용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주 씨가 나날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참에 자격증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때요? 그러게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선용 기자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예, 제가 준비한 자격증은 8월에 있었던 자격증 시험 일정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8월에는 8월 5일에 제21회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8일에는 그 세무사 2차 시험이 실시가 됐고요. 네. 8월 8일과 9일에는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그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그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23일에는 그 로스쿨 입학을 위해 필수 조건이죠. 리트 시험이 진행이 됐고요. 예.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지금 행정사 2차 시험 원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8월 27일에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와, 정말 8월만 해도 자격증 시험이 엄청 많았네요. 저는 이제 노느라 땀방울을 흘렸는데 공부를 하면서 땀방울 흘린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 값진 결과가 나타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자, 법무사 시험 결과 어땠어요?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이죠? 예, 그 법무사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지난 5일 있었는데요. 네. 일단 올해 합격점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합격점이 60.5점으로 이 시험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일단 법무사 1차 시험은 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긴 지문하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있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의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무분별하게 자격증 합격자를 남용하게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보다야 엄선해서 합격자를 출려내는 게 좋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험생들도 그 공부한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서 많이 속상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올해 합격자 현황을 보시면 10명 중에 8명이 그 남성 합격자고요. 예. 그다음에 합격자 연령을 보면 40에서 50세 사이가 44.2%를 차지할 정도로 연령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최고령 합격자도 네. 73세로 확인됐습니다. 오, 그리고 최연소는요? 최연소는 24살입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뭐 성별 분포뿐만 아니라 또 연령대 그 현황까지 전해주셨는데 일단 최고령 합격자의 나이가 73세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세무사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무사도 2차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사도 그렇지만 사실 세무사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무사 2차 시험도 이번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보통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2부라는 세무회계의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올해 역시 세무회계 2부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 수험생들의 말에 의하면 일단은 문제 지문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은 과목당 4문제가 네. 출제가 되는데 예. 올해도 뭐 4문제는 출제가 됐습니다. 과목당.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네. 그 한 문제당 그 파생되는 세부 문제가 많다는 거죠. 네. 예, 올해 그 회계학 2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총 그 8개의 세부 문항이 있어가지고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에도 못 풀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면 수험생들이 엄청 당황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많이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다고들 하던가요? 일단은 답안 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네. 문제가 논점 각 문제별로 세부 논점이 있기 때문에 분량 조절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각 문제에서 난이도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수험생들이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하고 특히 올해는 네. 그 변별력이 높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 일단 뭐 수험 서적에서 없는 내용들이 아. 주로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냐 하는 수험생들의 그 볼멘 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사실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세무사분이 나오셔서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시험 시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정말 엄청났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어떤 게 가장 어려웠다고들 하던가요? 일단은 그 세무사 2차 시험은 회계학 2부 아까 말씀하신 회계학 2부가 어려웠다고 가장 했죠. 어려웠고요. 뭐 네. 예. 지난해 같은 경우도 회계학 2부가 가장 어려웠는데 과락자가 75.38%가 됐습니다. 네. 근데 올해도 이에 버금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2차 시험 합격자는 언제 발표되죠? 세무사 2차 시험 합격자는 10월 28일 날 발표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여러 자격증들이 다들 2차 시험을 보는 시기인 것 같은데 8월에는 또 어떤 자격증 시험이 있을까요? 예, 8월 8일과 9일에 노무사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 노무사 2차 시험 역시 난이도가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아. 일단은 각 과목별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일단 필수 과목에서는 인사노무관리론이, 예.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민사소송법하고 네. 노동경제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일단은 학계나 사회적 이슈 부분을 예.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답안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인사 노무 관리에서는 그런 학계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최근 들어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민사소송법도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왜 네. 어려웠을까요? 일단은 뭐 제 2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사물 관할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예. 이것도 소위 수험가에서 말하는 불이타라고 하죠. 그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노동경제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노동경제학은 주제가 많이 다양화됐고 네. 계산 문제가 많아가지고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기자님이 현장 취재 나가시면 이렇게 수험생들 한숨에 또 많이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 자격증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시험을 보는 수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 예전에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문제 난이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2차 시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2차 시험에 대한 일정 좀 얘기를 해주세요. 노무사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10월 7일에 있고요. 네. 그 노무사는 그 3차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중에 유일하게. 그렇군요. 네. 자, 이제는 슬슬 내년도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원서 접수, 서류 접수를 시작한 자격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안내를 좀 해주세요. 그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 접수가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따라서 내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예. 그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뭐 영어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접수해야 할 서류는 일단 학점 이수 소명과 네. 영어 시험 성적 확인, 학점 이수 과목 인정, 경력자 1차 시험 면제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학점 이수 소명, 이건 어떤 건가요? 일단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부터 학점 이수제라는 것을 응시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학점 이수 소명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학점인 회계학 및 세무 관련 12학점 이상, 네.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을 취득해야만이
그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점 이수 과목에 인정되지 않는 과목을 또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안내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학점 이수 소명, 학점 이수 과목 인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서류 제출 일정을 보시면 학점 이수 과목 인정 신청은 그 8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그 다른 기간에 비해 좀 짧습니다. 네. 자기가 갖고 있는 학점이 공인회계사 자격 시험 인정 학점이 아니면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자격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격증 취득을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솔깃할 그런 시간이죠. 인기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자격증 소개해드리는데요.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멘토링 코칭센터 연구소장 권호상 선생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두의 자격증은 권호상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자격증이 물류관리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격증인가요? 예, 그 자격증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네. 물류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 볼까요? 물류라는 개념은 원래 이제 상품의 유통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류라는 말을 영어로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그거는 이제 그 군사 용어고요. 네. 병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군대에서 뭐 무기의 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체계적으로 체계화해서 수송하는 이제 그런 것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2차 대전 때 미국의 미 육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네. 전쟁이 끝나고 예. 미국에 워낙 땅이 넓고 그다음에 차지주들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계기가 돼서 물류 체계가 미국에서 굉장히 발달하게 된 그런 네, 역사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대 그 물류관리사는 네.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물류관리사라는 자격증이 나오게 된 것은 현대의 물류 체계가 표준화되고 네. 규격화되고 정보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류가 대량 물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 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그 직업이 전문화되고 또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런 장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까지 생겨나게 된 건지 모르는데 또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또 탄생하게 된 배경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은 네. 지금까지는 이제 특히 1990년대까지만 해도 물류 분야의 인력 수요가
단순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기능직 위주의 현장 인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컴퓨터화되고 네. 시스템화되고 하면서 물리시설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리고 이제 RFID 같은 그 물리정보 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이 되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자격증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날에는 무한 경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물류 작업의 기계화라든지 표준화 같은 게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연관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 건설교통부에서 이제 대학하고 전문대학 네. 이런데 물류 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네. 물류 관련 그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이게 전국 그 물류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격증을 만드는 그 배경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대학 과정 중에서도 물류 교육 과정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차분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일단 물류관리사 배경과 역사 이런 걸 알아봤으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물류관리사의 수행 직무는 그 원자재, 그러니까 원자재의 조달, 네. 조달이 있죠. 그다음에 물품의 생산, 그다음에 그것을 상품화하고 네. 그런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데까지의 전체 영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전까지는 네. 그 운송이나 하역이나 보관이나 포장이나 유통, 정보관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체계가 없이 그 상호 연계성이 없이 그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물류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많은 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그 악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그렇죠.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기업도 이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경영 합리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을 했고 또 그래서 이제 물류 전담 부서 같은 걸 두게 되고요. 네. 그래서 물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 비용이 늘어날수록 쓸데없는 낭비가 생겨난다 그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기업 측면에서는 물류비를 아낄 수 있다면 그 엄청난 비용 절감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산화되고 시스템화됐기 때문에 물류 비용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네.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공인된 물류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제 생긴지도 궁금해요. 네, 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그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그 1994년 7월 30일에 화물 유통 체제 개선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확정 공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교통부 주관 아래에 물류관리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됐고 그 시험을 실시하게 됐고요. 첫 시험이 1997년 1회 시험이 시행이 됐고요. 네. 올해 2015년 현재 올해는 이제 19회 시험이 시행이 됐고 며칠 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그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그 주요 진출 영역은 크게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우선 물류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운송회사라든가, 네. 뭐 창고업체라든가,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게 다 이제 물류업체 관련된 그렇죠.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소속이 돼서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그 운송하는 그런 물류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류 컨설팅 회사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류 컨설팅 회사는 물류 체계 과학화, 뭐 표준화라든가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연구하고 진단하는 그런 업무를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실을 열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관리사의 진출 영역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 사실 저희가 매일 접하는 마트나 혹은 뭐 백화점 이런 곳도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는 솔직히 인터넷 쇼핑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물류 관련해서
빼놓지 않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네요. 물류관리사는 이렇게 보면 또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한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 또 얼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택배회사 관련한 분들 또 마트 관련한 분들 상당히 또 저희 앞으로 바빠지실 것 같은 네,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네. 전망이 상당히 밝게 보이는데요. 선생님 전망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 정책에서 물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류 체계를 정보화하고 전산화하고 표준화하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21세기 유망 자격증. 유망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물류 시장을 보면 연간 약 11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류 인력의 수요를 보면 제조업은 약 3만여 명 정도가 필요하고 네. 유통업은 약 1만여 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4만여 명 정도의 물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4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장 시험을 본다면 일할 수 있는 곳들은 좀 정해져 있다. 쉽게 취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자격증을 갖게 되면 취업에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네. 시험 일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어떻게 되나요? 예,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우선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고요. 네. 시험 일자는 매년 8월에서 10월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네. 수급상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물류관리사 시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2년에 한 번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약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시험 지역이 있습니다. 시험 지역은 서울, 전국이 6개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네. 서울, 대전, 그다음에 부산, 광주, 대구, 제주 이렇게 6곳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은 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는 누구나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이 전혀 없군요. 없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전망도 좋게 봐주셨는데 학력과 경력 그리고 나이, 성별의 제한이 없다는 거 이거 참 좋은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그럼 공부하게 되면 시험 과목은 어떤 걸 공부하게 될까요? 네, 시험 과목은 이제 5과목이고요. 네. 네. 그 과목은 이제 하나씩 보면 물류관리론, 그다음에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 관련 법규, 국제물류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과목마다 문항수가 40문항씩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200문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오지선다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객관식 좋네요. 네. 자, 5가지 과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좀 생소하네요. 일단 물류관리론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요. 네. 네. 그래서 물류관리론은 이제 물류의 기초라든가 물류 회계, 물류 정보, 포장 관리, 환경 물류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 운송론은 이제 자동차 운송, 철도 운송, 그다음에 해양 운송 그리고 이제 물류의 표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별표네요. 예. 물류 관련 법규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물류 관련 학과가 대학에도 개설이 돼 있고 네. 예를 들면 이제 한양대학의 교통 시스템 공학과라든가 네. 항공대학의 항공교통 물류학부라든가 해양대학의 물류 시스템 공학이라든가 네. 영산대학의 이제 교통 물류 시스템 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류 관련 대학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고 네. 또 이제 대학원에서도 이제 물류 관련 과정이 개설된 대학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서 물류 관련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4과목을 다 5과목인데. 5과목인데 예.
네 과목은 다 빼고 물류 관련 법규만 시험을 아. 봐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물류 관련 법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네. 또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도 처음 보는 과목들이었지만 경력과 학력의 재원이 없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또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선생님, 근데 이렇게 이 과목들을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지 알았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뭔가 노하우나 공부 방법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저희 물류관리론하고 이제 화물운송론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과목이라고 오,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가급적 빨리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전체 5과목이 그 페이지 수로 보면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네. 아, 만주나 그래서 보다. 상당히 그 분량이 많고요. 예. 네. 전체를 다 공부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다행인 것은 5개 과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 자꾸 보게 되면 반복해서 학습이 되는 이제 그런 그 효과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국제물류론 같은 경우는 전공자들, 그러니까 물류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한 과목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보관 하역론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온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자, 과목마다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전공자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셔도 되는 게 단순 암기 과목이라고 하니까 또 이런 거 우리 잘하잖아요.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반복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합격률을 통해서 난이도를 좀 점쳐볼까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물류관리에서 합격률 통계를 보면 네. 1997년 1회 시험부터 2009년 13회 시험까지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응시자가 10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시자가 10만 명 정도인데 합격자가 14,14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률이 13.22%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이게 네네. 2차 시험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2차 시험이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게요. 보니까 네네. 뭐 13.22%가 네네. 평균 합격률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구나, 네. 2차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 합격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합격 기준은 사실 이제 그 국가 그 자격 시험 그 기준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자격 시험 그 합격 기준은 합격자 결정 기준이 그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40점 이하의 과락이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 환자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다른 그 자격증과 같이 같은 이제 기준을 네.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1부 모두의 자격증에서는요, 권호상 선생님과 함께 뭐 경력이나 전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또 전망도 좋은 물류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물류 관련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지금 부족한 인원이 있다고 하니까 도전하셔서 성공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호상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국가공인 자격증 가이드 2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